네, 대한항공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퍼스트클래스 타고 세계 곳곳을 여행한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는 세계 여행 대신해서 세계 곳곳, 세계 소식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조성호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요, 5월 14일에 퍼스트클래스 강연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벌써 하루 이틀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선착순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먼저 고지드리고 우리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혹시 인원을 늘리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은 기존 인원대로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아니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뭐 이틀 만에 다 마감이 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자리를 마련했어야 되나 뭐 좀 그런 고민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랜만에 또 만나 뵙는 자리여서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싶었지만 아직은 또 이제 뭐 좀 코로나라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좀 인원을 좀 제한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대신 이제 다음에 할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좀 넓은 자리에서 이제 더 많은 분을 모시고 좀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볼 거고요. 자,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좀 이제 그 안내 이제 드릴 테니까 뭐 그 오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그 참고하셔가지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꼭 만나 뵙는 걸로 하고요. 또 그건 그거고 또 오늘 또 시장은 또 우리가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도 고민해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그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퍼스트클래스 강연회는 역시 5월 14일에 많은 분들께서 빠르게 신청해 주셔서 마감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자리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졸라보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 오늘 주제를 빠르게 공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네, 저희 빨리 주제 가야 될것 화면으로 같아요. 살펴보시죠. 네. 네, 오늘 주제 다행히 멈춘 거인의 발걸음 하지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장 초미의 관심사였던 5월 FOMC가 마감이 네. 됐습니다. 결국은 50bp 인상으로 실시되면서 75bp라는 그런 가능성이 일축이 되면서였는지 네.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는데 간밤에는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반전을 거듭한다. 저도 시장이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이 거인의 발걸음은 일단 멈췄어요. 멈췄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녹록한 그런 상황이 좀 분명히 좀 아닌 거잖아요. 일단 우리 5월에 그 FOMC의 그 주요 몇 가지 포인트만 한번 짚고 여기서부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장을 한번 의심해 보도록 하시죠. 자, 5월 FOMC에서 일단은 어제 아침에는 시장이 환호했고 오늘 아침에는 또 시장이 다시 돌변을 했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 중에 이제 가장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던 이제 세 개의 코멘트입니다. 일단 75bp 인상은 현재 테이블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75bp 인상은 현재로서는 고려치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로는 지금 그 우려하고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은 이제 조만간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 요게 이제 세 개가 이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론하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은 물론 6월 뭐 또 이제 그 다음 뭐 향후 이제 그 두세 차례 정도는 50pp씩은 이제 꾸준하게 이제 올리겠다. 이제 요런 이제 이 입장을 좀 천명한 거고 75bp는 아예 그냥 고려하지 않는다. 근데 이 75bp가 왜 시장에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굉장히 그 우려하고 이제 겁을 냈냐면 최근에 그 연준에서 75bp를 인상한 적이 있기는 있었어요. 한 30년 전쯤에. 30년 전을 최근으로 봐야 할까요? 1994년에 네. 이때 75bp를 한번 인상한 적이 있었는데 이날을 그 시장은 이날을 그 채권 시장의 대학살로 기억할 만큼 시장 충격이 굉장히 컸던 네.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75bp는 시장은 굉장히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그 스텝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연준에서 고려치 않다라는 것은 나름 이제 파월 의장은 시장을 나름 좀 고려한 좀 친화적인 그런 스탠스라고 좀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시장이 이제 하루 정도 환호했고 또 다시 이제 다음날 돌변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건 이거죠. 75bp를 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50bp 단위로 올리는 이 긴축 속도도 이게 사실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어서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어떤 그 긴축 속도가 그러면 예전의 수준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25bp씩 매번 올리는 것도 싫어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 50bp를 지금 매번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현재 긴축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파월 의장이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잖아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지금 시장이 이제 가장 큰 이제 화두인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이제 이야기처럼 인플레이션이 과연 그러면 이제 좀 꺾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 한번 우리가 또 하나씩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WTI 차트를 한번 볼게요. 좀 긴 기간을 봐야 되니까 이제 주봉으로 좀 구현해 드렸는데 WTI가 이제 올해 최고 이제 130불을 돌파한 적도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108불, 뭐 110불 전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최고 이제 72% 상승을 했는데 이제 고점보다는 조금 이제 조정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로 오버슈팅 나온 것보다는 약간 조정을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100불 위에서 이제 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물론 이제 차트만 봐서는 이게 이제 오를지 내릴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일단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끝났던 그런 이제 그 극단적으로 치솟았던 때보다는 좀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안정되기를 좀 기다리는 좀 그런 심리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이 지금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이 밀 가격 이제 소맥 차트인데 요건 좀 월봉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최고치를 돌파했다가 최근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 가지고 이제 최고 85%가 올랐다가 현재는 이제 38% 정도로 좀 상승폭은 좀 둔화됐죠. 하지만 이제 여기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올라갈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트상으로는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 좀 이따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한 관건을.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밀 가격이 조금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을 받는데 요즘에 또 이제 화두가 되는 게 대두 가격이에요. 대두 가격은 지금 연중 최고치 수준이죠. 올해 최고 33% 올랐는데 현재도 25%니까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최고치 수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내려와 준다면은 파월 의장의 이제 계산은 좀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요 부분이 그렇게 될지 이제 이건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뭡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여기서 더 확산이 되면은 이 시나리오 깨지는 거 인플레이션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완화되는 국면으로 간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아무래도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을 지금 계속 가속화시키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화돼야 되는데 간밤에 뉴욕 증시의 급락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발트해에서 이제 핵공격 모의 훈련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9일에 이제 그 러시아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뭔가 우크라이나 그 어떤 이 사태는 뭔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전향적으로 이제 좋아지는 쪽이냐 아니면 더 나빠지는 쪽이냐 사실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이 핵공격 모의 훈련 이제 실험을 했다 이제 이런 쪽이니까 결국엔 그러면 러시아 이 전승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것도 전면전적으로 가는 거 이제 시장이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것과 다 이제 궤를 같이 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이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지나면 주말이죠. 그리고 이제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어떤 시장의 스케줄을 봤을 때는 적어도 뭐 오늘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뭘 이렇게 좀 들이대는 거는 일단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것과 이제 다 이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푸틴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결국 이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추정을 하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단 환율 한번 보시자고요. 환율 이제 원달러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월봉으로 구현해 놓은 건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00원을 강하게 뚫었던 건 요거 IMF고 요게 이제 리먼 사태고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요걸 좀 위협받고 있는 이제 요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환율 동향이 지금 역외에서 다시 이제 그 연중 최고치 수준인 이제 1,270원대까지 다시 이제 치솟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연 그럼 이제 저항을 받을 것이냐. 지금 환율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보다 환율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좀 흔들릴 것이고 여기에서 환율이 1,270원에 다시 육박을 했는데 장중에 이게 연중 최고치 쪽으로 다시 이제 갖다 붙느냐 아니면 그때 저항받고 내려오느냐.
이 부분을 사실 우리가 좀 중요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뭐 지수도 지수예요. 오늘 지수도 뭐 생각보다 좀 잘 좀 이제 선전해주면 뭐 고마운 거지만 이게 앞으로 시장이 이제 좋아질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는 이 바로미터는 지금 환율이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제 환율과 외국인 뭐 수급 동향 요게 이제 오늘의 좀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수급 체크 포인트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시장 지표가 지금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와 금 가격 모두 올랐고요. 방금 말씀해주셨던 소맥, 대두 등 농축산물도 상승을 했는데 유일하게 하락한 부분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지금까지 계속해서 중요하다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에 이 환율의 이 이상 징후를 제가 뭘로 이해를 해야 될지 사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좀 하던 차였는데 제가 이걸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요. 이걸 네, 지금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고 달러 계시고요. 인덱스는 일단 지금 그 연중 최고치예요. 연중 최고치 수준인데 지금 원달러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 이제 N달러입니다. N달러. 지금 여러분 지금 엔화도 지금 굉장히 지금 약세인 거 지금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일본 경제가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엔화 가치도 지금 추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화 가치도 안 좋고 지금 달러 대비해서 지금 그 주요국 화폐가 다 이런 구조예요. 달러가 지금 초강세죠. 달러 인덱스가 뭐 연중 최고치이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대비 엔화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환율 차트 이제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N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N 달러 차트, 달러 유로 차트 뭐 이렇게 좀 보실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화폐를 기준으로 이게 올라가면 이것이 환율이 오른다.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세다. 평가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러고 나서 제가 달러 유로를 보여드릴게요. N달러는 요런 구조고. 자, 달러 유로는 달러가 앞에 있죠. 앞에 있죠. 자, 달러 유로는 달러가 앞에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내려가니까 강세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면.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폐를 기준으로 그게 위에 있으면 약세고 밑에 있으면 강세다. 여러분, 그러니까 차트 보실 때 헷갈리실 거니까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도 지금 2017년 이후 지금 최저 수준이에요. 근데 엔화는 뭐 일본에 지금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데 이 유로화라는 것은 기축통화 중에서도 달러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이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좀 강한 어떤 경직성을 갖고 있는 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17년 이후에 지금 유로화 가치도 지금 이제 달러 대비 지금 최저 수준을 지금 내려와 있는 거니까 지금 뭐 원화할 거 없이 지금 주요 기축통화마저도 지금 달러 대비해가 지금 굉장히 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화가 생각보다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 달러가 초강세인데 왜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 그 연준에서 그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일견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결국 이제 미국 연준의 속내가 바로 좀 여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환율의 어떤 이런 동향을 관통하는 그 이 딱 하나의 문장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 때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자, 지금 연준 의장이 세계 경제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연준 의장 파월이 지금 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한번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네요. 미국 경제의 70%는요, 소비예요, 소비. 미국 경제 70%가 소비입니다.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설명이 이제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는 소비가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니 뭐 고용지표니 소비지표에 사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에요. 그렇죠? 수입국이에요. 근데 지금 뭐 글로벌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달러 가치를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할까요? 수출이 조금 더 유리해지나요? 수입이 유리하잖아요. 수입이요. 이만큼 올라간 달러를 가지고, 그렇죠? 달러를 가지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네. 그런 거니까 지금 이 미국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지금 달러 강세로 해지하고 있다라는 이런 이제 좀 속내가 이제 들여다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시장 방향은 역시 환율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연준이 정말 여기서 달러 초강세를 갖다가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달러가 치솟아 버리게 되면 뭐 펀더멘털이 좀 튼튼한 나라들은 버티겠지만 지금 벌써 지금 뭐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는 벌써 지금 그런 이제 좀 안 좋은 징후들이 뭐 나타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 달러의 초강세가 결국에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 강세를 유도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갚아는 속도로 금리를 올리고 있구나 이제 이런 포석으로 좀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엔 환율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말씀으로 오늘 좀 시장을 정리해드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뭐 러시아 전승절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시장 뭐 갈 길이 멉니다. 접접산중이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도 여러분 힘내시고 예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저도 헷갈렸는데요. 환율 차트에서 위로 올라가면 약세, 또 아래로 내려가면 강세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체크포인트 오늘장 짚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 이번 5월의 첫 월요일이고 첫 주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면서 굉장히 또 즐겁게 시작을 했는데 이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FOMC도 있었고요. 이렇게 장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등락폭이 큰 가운데 우리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앞으로 더욱더 특징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